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기전승 실천방안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한국해양대학교 팀 4K 김성현, 김철웅, 김민우, 김영호 학생입니다. 네, 저희 조는 현재 청년 해기사인 2030 세대의 직장 선택 특성과 선박 환경 특성을 연결지어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국가적 차원, 해운회사, 관련 기관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재무적 안정성을 중요시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2030 세대는 급여뿐만 아니라 워크라이프 밸런스, 성과 보상, 근무 환경, 조직 문화, 일의 피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선박의 환경 특성에 대입해보면 반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박은 근무 환경이 제한적이며 24시간 가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위계 질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선원의 정신적인 외로움은 증가하게 됩니다. 선내에서는 MLC 절차서에 따라 2등 항해사와 2등 기관사를 고충 상담원으로 지정하지만 이는 결국 선내 사관급 구성원을 고충 상담원으로 지정만 할 뿐 유명무실한 시스템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해운회사에서 급여 인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적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원에 대한 2030 세대의 부정적인 인식, 취업 정보의 부족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박의 환경적인 특성과 정신적 외로움, 사각지대 형성은 선박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해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바꿀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청년 해기사의 직무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유적인 특성까지 파괴한다면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을 저해야 하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내 환경에서 바꿀 수 있는 아래 네 가지 문제점에 초점을 두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원 근로계약의 주체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임금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안은 김민우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에 따라 저희 팀이 구상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 방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WPS, 해기사들을 위한 복지 포인트 시스템입니다. 이는 해기사들이 일정 기간 승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법용성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기사가 승선할 때마다 근무기간, 성과, 승진 등에 따라 일명 복지 포인트를 적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주택 지원,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중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복지 포인트의 경우 국내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 및 도청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제도이기에 해운업계에서도 이를 도입함에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 기반하여 SWPS의 도식화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업무 성과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저장, 기록됩니다. 이후 적립자가 사용을 신청하면 관련 기관의 승인을 거쳐 경제적, 업무적 복지 중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여 수혜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SWPS와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ESBS,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보너스 시스템입니다. 즉, 스마트 계약을 통해 해기사와 국가기관 간의 보너스 계약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운회사와 관련 기관이 합리적인 수준의 계약 코드를 생성하고 해기사의 서명을 통해 스마트 계약을 확정시킵니다. 이후 해기사가 일정 기간 이상 승선과 같이 체결한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거래 자동화, 신한은행의 대출 심사 자동화 등 전문 분야에서 스마트 계약 기술을 도입하고 있기에 해운업계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선원법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ESBS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운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정규직 계약서에 ESBS와 관련된 조항을 약식으로 작성하여 추가해 보았습니다. 만약 해운업계에서도 스마트 계약 기술이 도입된다면 앞으로의 선언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조항들이 명시될 것입니다. ESBS의 도식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계약 코드에 따라 계약서의 관련 조건 및 조항이 상세히 명시됩니다. 이는 선언의 서명 절차를 통해 확정되고 승선 공인과 동시에 선언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의 하선 공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보너스 지급기관, 가령 해양수산부 등에 송부되고 송부된 계약서상의 내용과 승무 경력 증명서를 자동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선원에게 보너스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ESBS와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청년선언정책위원회와 같은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또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서 좋은 예시가 되며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운회사의 범주에서 해결 방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고충상담원의 체계와 근래에 들어 중요도가 높아진 워크라이프 밸런스 방안 모색입니다. 먼저 고충상담원의 체계화입니다. MLC 절차서에 따르면 2등 한 기사를 선내 고충상담원으로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한 기사 또한 선내 구성원인 점, 상담 중 주관성의 개입 등 위의 조항은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충상담원 체제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한 기사를 고충상담원으로 임명하되 이들이 매달 상담 보고서를 본사에 올리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상담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문제를 제기한 선원의 서명 절차와 이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워크라이프 밸런스 실현입니다. 흔히 언급되는 4온 2오프처럼 원활한 로테이션을 위해서는 초임사관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초임사관이 부족한 해운회사는 실습생, 교육기관의 학생들, 사내 선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다시 김성현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운 기관의 방안입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먼저 선언 인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해기사라는 길을 선택한 우리 청년들에게 선원이라는 직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직업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연구 및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원 노동교육이 직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관련 해운 교육기관에서부터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래 청년 해기사들은 직장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업 조건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선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앞서 저희 팀이 제시한 SWPS, ESBS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선원 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조의 해결책에 대한 기대 효과는 먼저 단기적으로는 선원에 대한 임금이 향상하고 워크라이프 밸런스 등 선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될 것이며 청년 해기사들의 장기 해상근무 희망 비율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선사로 위탁 실습을 다녀온 한국해양대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시한 해결책이 청년 해기사의 장기 해상 근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SWPS, ESBS 및 선내 고충원 체제의 변화 등이 청년 해기사들의 장기 해상 근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해결책에 대한 기대 효과를 대변하며 현재 다양한 선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요 앞쪽에 이 학생. 네, 안녕.
안녕하세요. FWG 조입니다. 이한 기사가 고충 담당이고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으셨잖아요. 그렇다고 강제적인 상담 보고서를 낸다고 해서 주관적 개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적 개입이 들어간 상담 보고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2등한 기사를 고충 상담을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선 질의자분 그 말씀대로 그 주관성이 100% 배제가 된다고 저희도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달 상담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뢰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 객관화를 시키기 위한 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 여기 먼저 손. 자, 우리가 있다면 장기 승선을 할 수 있다 팀입니다. 그 아까 업무 성과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 성과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실 건지 궁금합니다. 업무 성과의 경우 현재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추가 수당이라던가 각종 회사마다 규정하고 있는 내부 규칙에 따라 규정을 먼저 하되 국제적이나 공식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고심하여 제도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